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금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은 좀 뉴스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오늘 아침에 제 딸 체린이가 친구들이랑 디즈니랜드를 이렇게 또 간다고 해가지고 라이드를 이렇게 또 해주느라고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또 늦게 뉴스 올려드리는 점 죄송드리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시진핑 미국하고 중국의 정상들끼리 정상회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드디어 이렇게 또 끝났다. 그리고 이 정상회담에 대한 요약본이 여기 이제 B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이나 그리고 이제 중국 측이나 뭐 두 정상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시진핑이랑 매우 성공적인 그런 회담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역사적인 이정표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이렇게 또 하면서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올해 9월 달쯤에 이제 백악관을 방문을 이렇게 또 하기로 확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 뒤쯤에 시진핑도 미국에 이제 방문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랑 무역 기구를 창설을 하기로 합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이제 관세에 대 가지고 협상을 매번 하는 것 대신에 그 보드 오브 더 트레이드를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무역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관계를 관리를 할 그런 기관을 설립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무작정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드 오브 트레이드를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런 뭐 비즈니스 딜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보잉의 항공기를 200여 대 구매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750여 대까지 추가 구매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뭐 공식 확인은 없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사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다고요. 왜냐하면은 중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중국이 직접 그 여객기도 이제 생산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에어버스 구매를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주문을 걸어놓은 걸로 이렇게 또 알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잉 항공기 200여 대 구매를 하고 이제 앞으로 750여 대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은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는지는 계속 이제 뉴스를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산 대두 콩 있지 않습니까? 콩을 중국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로 구매를 하기로 했다라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을 이렇게 또 할 때 굉장히 또 미국의 최첨단 기술 기업들의 CEO들을 다 동행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가고 엔비디아의 젠슨 왕도 가고 애플의 팀 쿡도 가고 CEO들이 다 동행을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뭐 확고한 비즈니스 딜 같은 거는 없다고 하네요. 그냥 AI 뭐 안전장치에 대해 가지고 가드레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협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 가능성이 논의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술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즈니스 딜은 없다. 그리고 항공기 구매 같은 것들이나 뭐 대두 같은 거 이제 수십억 달러를 구매를 이렇게 또 하기로 한다라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은 그 대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이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이 대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잘못 다뤄질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 말을 아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란이랑 이제 전쟁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 호르무즈 협의 봉쇄가 된 것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에서 좀 이제 미국을 도와가지고 이란한테 뭐라고 좀 해줘라라고 중국의 역할을 좀 기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냥 포괄적인 휴전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또 그냥 원론적인 그런 입장만 내놓았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한 것을 아마 씹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그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결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대외적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시진핑이나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제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데 실질적인 무역 돌파구나 그리고 뭐 구체적인 그런 계약은 하나도 없다, 아직은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이 9월달에 백악관을 이제 방문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9월달에 어떠한 얘기들이 나올는지 9월달을 다시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잘하겠지 막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확정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네요. 왜 간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 기업들의 CEO들을 왜 다 데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계약도 따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냥 사진 찍으러 간 건지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쿠바에 대한, 미국하고 쿠바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CIA 국장 있지 않습니까? 존 레트 클리프라고 하는 CIA 국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국장이 쿠바를 방문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쿠바의 정부 관료들이랑 이제 만나가지고 회담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미국의 CIA 국장이 쿠바에 이렇게 또 날아가가지고 회담을 이렇게 또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뭐냐면은 지금 이 쿠바를 보면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쿠바를 엄청나게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을 해내고,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가 미국화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쿠바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또 보내줬었는데 기름도 이렇게 또 못 보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쿠바가 뭐 거의 뭐 정전이 뭐 밥 먹듯이 일어나고, 뭐 쿠바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쿠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쿠바 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항상 얘기를 했었던 게 혁명 파괴의 주범은 바로 CIA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해왔었는데, 그런데 CIA의 국장을, 그 수장을 직접 이 쿠바 정부가 맞이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쿠바가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미국이랑 협상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쿠바도 다시 좀 살아나려고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쿠바에서는 2016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을 이렇게 또 한 다음 처음으로 이제 미국 정부의 항공기가 하바나에 이제 착륙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쿠바 측에서는 이렇게 미국 측에다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구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쿠바는 미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를 좀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이 나라 자체를 이 나라는 테러 지원국이다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쿠바의 경제가 아마 붕괴가 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한다고요. 뭐 기름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쿠바의 모든 그 경제 봉쇄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기름도 안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쿠바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를 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제발 좀 해제를 좀 해달라, 경제 봉쇄 같은 거 좀 해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지금 쿠바가 굉장히 절실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CIA 국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쿠바에 1억 달러의 원조를 제안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요. 공산주의 시스템 개혁이라는 조건이 이렇게 또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1억 달러 줄 테니까 너네 지금 힘들잖아. 우리가 돈 줄게. 1억 달러 줄 테니까 공산주의 이 시스템을 좀 바꾸자. 개혁을 하자. 라고 이제 CIA 국장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시스템을 개혁을 하고 이제 바꾼다고 하면은 그런 민주주의로 가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쿠바의 그 정체성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미국 측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쿠바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인터넷 독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뭐 인터넷도 다 검열을 하고 그런 게 아닌가. 인터넷 독점을 깨기 위해 가지고 스타링크 그거 이제 터미널 좀 이제 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범 석방을 해라.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자유를 이제 확대를 해라라고 이제 미국 측에서는 쿠바한테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밖에도 이제 미국 본토 인근의 외국 정보 기관 그리고 이제 테러 단체 활동에 대한 우려를 이 쿠바한테 이제 표명도 이렇게 또 했다고요. 너네들이 이런 뭐 테러 같은 거 미국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쿠바의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에너지 부분에서 뭐 거의 붕괴가 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라고요.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베네수엘라가 지금 마두로가 축출이 이렇게 또 되면서 지금 뭐 부통령이 정권을 이렇게 또 잡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의 개 돼지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친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쿠바에 기름도 지금 못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쿠바는 에너지 부분이 거의 붕괴가 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기증을 한 석유도 거의 바닥이 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의 봉쇄로 인해 가지고 4개월 동안 석유 수입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쿠바의 전력망이 거의 뭐 마비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또 쿠바가 맞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또 이제 추리수 소셜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쿠바는 실패한 국가이다, failed country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CIA 국장이 이렇게 또 날라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직은 뭐 확답이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쿠바는 미국의 돈을 받고 공산주의 시스템을 개혁을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계속해가지고 미국의 봉쇄를 이렇게 또 당하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기로 해보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ABC 7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텍사스 주에서 어떠한 뭐 라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화물 열차에서 6구의 시신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난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신들을 부검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부검을 이렇게 또 해본 결과 5명은 열사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명은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해요.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워서 5명이나 사망을 하고 추워서 1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사를 이렇게 또 보니까 여기가 이제 화물 열차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좁고 밀폐가 된 그런 이제 컨테이너 내부에 온도가 극단적으로 이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울 때는 미치도록 덥고 이제 밤에는 미치도록 춥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6명의 신원을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사망자들은 온두라스 그리고 이제 멕시코 출신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자들 중에는 14세 소년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소년도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하니 14세면은 그러면은 이한이 나이인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어쨌든 간에 이 해당 열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목요일에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6명의 그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화물 칸에서.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이 목요일에 롱비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텍사스 델 리오 이 토요일에 도착을 했다고요. 여기에서 이 불법 유인자들이래요. 이제 넘어와가지고 여기 열차에 이렇게 또 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6명이 다 사망을 내리기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진짜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면서 이제 6명만 사망을 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수사를 내리기도 해보니까 7번째 시신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네요. 7번째 시신은 그 다음날 월요일에 라레도 북쪽 한 150마일 떨어진 곳에서 철로 인근에서 7번째 시신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게 이번 사건이랑 연관이 있는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있다가 먼저 사망을 해서 이제 던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마 이제 불법 체류자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 열차를 이렇게 또 탔다가 이러한 일을 겪은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좀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데 불법적인 거는 안 하면은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살기 너무 힘들어서 뭐 넘어온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좀 아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CEO들, 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하에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또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번 중국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얻어가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여기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의 최대 규모의, 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테크 기업들의 CEO를 트럼프 대통령이 대거 동행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중국을 이제 방문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분위기는 굉장히 화려했다. 하지만 실속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보잉의 비행기 200여 대 정도를 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뭐 750여 대도 더 살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기대를 했던 거는, 시장이 이제 기대를 했던 거는 500여 대 정도를 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은 200여 대, 그리고 그것도 확답도 나오지도 않았어. 시진핑은 확답도 하지도 않고, 중국에서는 확인도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여 대도 아니고, 그리고 2017년도에도 이제 방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300여 대를 이제 중국에서 구매를 하겠다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300여 대도 아니고 단 200여 대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도 확답도 아닌데 200여 대이다 보니까 굉장히 실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던 그 기업이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젠슨 황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에어포스 원에 이렇게 또 타가지고 중국에 이렇게 또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중국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하면서,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H200 이 칩, 그 AI 칩을 아마도 이제 수출 허가가 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렇게 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엔비디아에 대한 그 어떠한 계획은 없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AI 칩 H200이 중국에다 팔린다라는 그런 돌파구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젠슨 황은 이번 중국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하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인터뷰어가 이렇게 또 물어봤나 봐요. 기자가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중국을 사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만 답변을 했다고요. 허허. 그러니까 이제 젠슨 황도 엔비디아도 이 중국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 건지고 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애플의 팀 쿡,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또 가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이렇게 또 갔는데, 중국에 대한 그 규제 완화, 시장 접근성 확대를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뭐 CEO들을 대거 동행을 하고 가기는 갔는데, 중국에서 얻은 건 거의 없다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의 진짜 목적은 바로 이 가드레일을 설정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2017년도 때처럼 수천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래 위주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핵심 목표는 양국,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확인을 이렇게 또 하고, 최저선을 이제 확인을 이렇게 또 하고, 예상치 못한 갈등 구조를 막기 위한 그런 가드레인을 마련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무대였다라고 하네요.
그냥 상징적인 그런 이 방문이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전에도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이랑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전이랑 그 위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요. 예전에는 중국이 한참 밑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거의 뭐 동등.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뭐 거의 가지고 가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이랑과의 그 정상회담은 끝나기는 끝났지만 그런데 경영진들은 아직까지 중국에 이렇게 또 남아있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떠나기는 떠났지만 그런데 아직도 중국에 남아가지고 경영진들이 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 내로 다음 주로 아마도 이제 추가 발표가 있을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러한 우려 섞인 이 기사도 이렇게 또 적혀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치켜 세워줄 만한 그런 성과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삐져가지고 중국에다가 관세를 더 세게 매기고 또 이제 중국과의 그런 관계가 더 악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과연 중국 측에서 어떠한 얘기들을 이렇게 또 할지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제 체면을 많이 구긴 상태라고 합니다. 뭐 CEO들 뭐 대거 동행을 하고 뭐 화려하게 중국을 이렇게 또 방문을 했는데 지금 가져온 결과를 본다고 하면은 뭐 거의 없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이 좀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에틱 파일링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금융거래 공개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금융거래를 이렇게 또 했는지 대통령들이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를 이렇게 또 했는데 미국의 윤리국에서 이제 발표를 한 두 건의 보고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도 1분기 동안에 최소 2억 2천만 달러에서 최대 7억 5천만 달러의 그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냥 범위만 이제 알려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범위가 어마무시하다. 2억 2천만 달러에서 7억 5천만 달러의 금융거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요 거래 종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식 주요 거래 종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매수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 브로드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이러한 기술주 그리고 금융주들을 이렇게 또 매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니시팔 본드, 지방채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주식들을 얼마만큼 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S&P 500 인덱스 펀드를 샀다고 하고요. 엔비디아 샀다고 하고 애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샀다. 대략 한 각 주당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정도를 산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한 그 주식도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메타 이런 주들을 매도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한 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 정도를 매도를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신이 어떠한 정책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는데 자기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자신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자녀들이 관리를 하는 트러스트에 보관이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거래 중 일부는 중개인을 통해 가지고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대리 집행된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는 1,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부분적인 스냅샷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정확한 수익이나 직접 매수 여부 등은 상세히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라고 합니다. 골프 리조트, 암호화폐, 암호화폐 사업, 전체 비즈니스의 자산이 포함이 된 연례 재산 공개는 수개월 내에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분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마무시한 돈을 주식을 이제 트레이드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야, 이게 트럼프 대통령직을 맡고 있으면서 이걸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윤리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아, 대통령이 되면은 그리고 이렇게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고 하면은 대통령 되면 돈 벌기 굉장히 쉬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박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틀란타 벨트 라인이라는 이곳에서 어떤 여성이 칼부림에 이렇게 칼을 이제 맞아가지고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죠, 이제 5월 14일 목요일에 오후 12시 10분쯤에 아틀란타에 굉장히 유명한 벨트 라인이라고 하는 산책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여성이 칼부림을 맞고 이제 칼에 이렇게 또 맞고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를 이렇게 또 보면은 23살의 여성 알리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여성은 칼을 이렇게 또 맞은 다음에 바로 병원으로 이제 옮겨졌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칼부림을 이렇게 또 부렸나 봐요. 칼부림을 이렇게 또 부리면서 또 다른 사람도 부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범인 피의자를 이렇게 또 보면은 21살 남성으로 알려졌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용의자라고 한다고 하는데 아마 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여성을 칼로 이렇게 또 찌르기 전에 미 우체국 USPS 직원을 먼저 공격을 한 것으로 이제 드러났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용의자는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칼로 이렇게 또 한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현장에서 도망쳤다. 라고 하네요. 도망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시간 뒤에 5시 25분쯤에 어떠한 교회 근처에서 체포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직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면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아직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이 남성이 정신병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계속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지 않나. 23살이면 너무 젊은 여성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창창한 미래가 있었는데 그런데 산책로에서 이제 걷다가 이런 일을 이렇게 또 겪었다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깝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메인주에 있는 시어먼트 공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대량 사상자 mass casualty가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메인주 시어먼트에 위치를 한 로빈스 럼버라고 하는 곳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대형 화재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mass casualty 인시덴트 상황이 이제 선포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불이 아직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나고 있고 소방 당국이 바로 급파가 돼가지고 불을 막 끄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불은 잡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장의 이제 부사장은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은 소재는 파악이 된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선 사람들은 다 이제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친 사람이 있다고요. 매스 캐주얼티는 있긴 있는데 공장 밖으로는 다 나온 것 같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메인 주지사는 이제 나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사고 지역의 접근을 피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오피셜들의 지시에 따를 것을 당부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피해자들한테 기도를 이렇게 또 부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mass casualty incident가 그 상황을 선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갑작스러운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환자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그 지역의 자원의 수용 능력을 초과를 하는 그런 부상자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mass casualty incident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도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대량 사상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을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응급 대치하는 게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메인주 시어몬트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니까 빨리 좀 잘 좀 수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몰디브 있지 않습니까? 몰디브에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여행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몰디브에서 이탈리안 사람들 5명, 다이버 5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도 어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목요일에 몰디브에서 다이빙 하는 그런 여행 상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사람 5명이 다이버들이 다이빙 하는 곳으로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50m 지점의 해저 동굴을 탐험을 이렇게 또 하던 중에 실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한 사람들, 그리고 실종이 된 사람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제노바 대학교 소속 연구팀 4명이 지금 사망을 했거나 실종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지 다이빙 강사 1명이 지금 실종이 되거나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사건 수습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수심 60m 동굴 안에서 시신 한 구를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명도 그 근처에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5명이 아마 사망한 것 같다. 그런데 시신은 1명만 지금 발견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4명도 그 근처에서 사망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겠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그 사고가 났었을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기상 악화로 인해 가지고 좀 이제 경보가 이렇게 발령이 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조류가 굉장히 강하고 기상 조건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원래는 다이빙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강행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그러면서 지금 수색을 하고 인양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위험해가지고 지금 악천후 때문에 들어가서 수습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수습을 하고 있지 못해가지고 내일 5월 16일에 다시 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이제 다이빙을 하다가 사망을 했는지 추정을 이렇게 또 해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옥시전 톡시시리 산소 이제 독성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네요. 다이빙 전문가들은 너무나 깊은 수심에서 산소 혼합비가 부적절할 경우에 발생을 하는 그 산소 독성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지금 조류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다이버들이 아마 휩쓸려 갔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다이빙 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어떤 교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다이버였다. 그런데 사망을 이렇게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피치 못할 그런 사정으로 이제 사망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몰디브에 이렇게 또 여행을 갔다가 이런 사고를 이렇게 또 당해가지고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야,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도둑들이 지금 지능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지금 새로운 방법들을 써가지고 도둑질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든 캘리포니아 주택가들에서 몰래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위정 카메라, 이 몰래 카메라들이 설치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지역에서 이번에는 또 발견이 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샌디메스에 있는 어떠한 이제 주택가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샌 게브리얼 밸리 지역의 주택가에서도 이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어떠한 주택의 마당 덤불 속에서 휴대용 핫스팟 기기랑 그리고 소형 카메라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이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몰래 카메라를 어떤 집에다가 이제 설치를 이렇게 또 해두고 이 집에 아무도 없을 때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이거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카메라가 이제 발견이 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정원사가 이렇게 또 와가지고 정원을 이제 깎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카메라가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도둑놈들이 집을 비우는 시간 그리고 이 집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생활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을 때 들어가서 빈집을 이렇게 또 털려고 카메라를 아마 설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요즘 들어가지고 테크 같은 것들이 이제 발전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핫스팟 그 기기를 두고 거기에다가 소형 카메라를 연결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 몰래카메라에서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고 있어. 야, 무섭네요. 그러면서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게 집 뭐 뒤뜰이나 뭐 집 앞마당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건너편 무슨 나무 위에다가도 이제 설치를 해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찾아야 한다. 라고 하네요. 정기적으로 마당이나 집 주변을 순찰을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장비가 있는지 확인을 이렇게 또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들 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풀 같은 것들을 짧게 다 잘라버려라. 그래야지만 카메라 같은 거 숨길 수가 없다. 라고 하네요. 그거밖에도 이 CCTV 같은 것들을 집에다가 여러 개 이제 설치를 이렇게 또 해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하고, 그거밖에도 이제 조명 같은 것들을 밤에도 이제 환하게 비춰라.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러한 의심스러운 몰래 카메라 같은 것들을 발견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증거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라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서던 캘리포니아에 이제 사시고 계시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집 주변 돌아다니시면서 몰래 카메라 같은 거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좀 많이 하락을 이렇게 하면서 출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8% 정도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S&P 500도 0.7% 정도의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고, 나스닥도 0.8%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5.1%를 이제 돌파를 이렇게 또 하면서 2025년도 이후로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라는 그런 신호로 이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연준 의장이 지금 오늘 이제 새롭게 이제 케빈 워시가 들어오거든요. 케빈 워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케빈 워시가 이제 들어온 다음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상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느냐.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 되는 게 아니는가라고 우려를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주식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테크 기업의 CEO들을 엄청나게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랑 거래 같은 거 잘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이랑 만나서 얘기를 한 거에 대한 그 결과가 거의 없다. 거의 없고, 그리고 오히려 실망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식에 이렇게 더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잉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중국의 보잉 항공기 뭐 한 300대 이상은 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200여 대만 구매를 하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아직도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잉의 주가는 오히려 지금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란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인내를 하지 않겠다. 라고 강경한 입장을 이렇게 또 밝히면서 오늘은 또 유가가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다 꼬꾸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오늘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특히 반도체주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엔비디아 3%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AMD 3%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 인텔은 6%가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또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다. 3%가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빌 에크맨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대량 매집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스페이스X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조만간 IPO를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이 그 스페이스X를 잘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하네요. 아마도 이 스페이스X가 시장에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기업의 가치는 최대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IPO를 하자마자 2 트릴리언 달러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역대급 IPO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 같이 점심 식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선 점심 식사 낙찰가가 자그마치 9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번에는 워렌 버핏이랑 그리고 스테판 커리랑 같이 점심을 먹는 자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선 점심 식사인데,
이게 이제 경매에 붙여졌는데 900만 달러, 누가 900만 달러 냈고 워렌 버핏이랑 이제 점심 먹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8만 달러 아래로 지금 떨어졌다라고 하네요. 네, 7만 9천 달러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번 이제 세컨 쿼터에 두 번째 분기에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아마도 6%로 찍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경제 전문가들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PPI 지수가 6%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PPI 지수 먼저 나오고 도매 물가 먼저 이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CPI 지수가 이렇게 또 올라갈 것이지 않습니까? 요번 2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는 아마도 6%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어마무시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하고 이란과의 이 전쟁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유가가 계속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계속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시작을 한 다음에 유가가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은 몇 개월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개월, 4개월, 5개월까지 걸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5월달, 6월달부터는 인플레이션 지수가 6%를 찍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전문가들은 예측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2분기에는 6% 찍고 이제 3분기, 4분기에는 내려갈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완화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물가는 한번 이제 올라가고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살짝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계속 높은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GDP 있지 않습니까? GDP는 하향 조정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올해 들어가지고 GDP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이전보다 0.3%가 낮아졌다. 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오르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그런데 케빈 워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끈앞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선호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6%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를 하이크를 해야 된다, 인상을 해야 한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 가지고 오늘은 주식이 좀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미국의 금리 시장은 어떻게 될는지 뉴스를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인플레이션은 아마도 계속 좀 높은 상태로 유지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라는 전쟁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이렇게 또 했었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는 게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어느 정도 유지가 좀 이제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분명히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 유가는 분명히 150달러 넘어서고 2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계속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생각보다 잘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됨으로 해가지고 매일 1000만 배럴 정도의 석유 공급이 끊겼다 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10%에 달하는 그런 공급량이 끊기게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이 무엇을 이렇게 또 했길래 이 유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00달러 선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수출을 증대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미국은 전략 비축률을 풀어가지고 그리고 비중동 지역의 수출을 매일 350만 배럴을 늘렸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은 이 오일 수입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감축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전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은 수입량을 매일 360만 배럴을 줄였다라고 하네요. 매일 360만 배럴. 요거는 일본 전체 하루 소비량과 이제 맞먹는 그런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이 수출을 엄청나게 풀고 이 비축률을 이렇게 또 풀어가지고 그리고 중국이 수입을 감축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미국하고 중국의 이 움직임으로만으로도 중동에서 잃어버린 물동량의 70%를 상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매일 1000만 배럴 정도 이제 공급이 이렇게 또 끊겼지만 그런데 중국에서는 수입을 한 360만 배럴 줄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수출을 350만 배럴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1000만 배럴 중에 한 700만 배럴 정도를 미국하고 중국이 상쇄를 지금 시켜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 방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비축유 가지고 있는 게 14억 배럴이나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을 계속 줄이고 비축유를 이렇게 또 써도 올해 말까지는 버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비축유를 이렇게 또 써가지고 수출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얼마만큼 더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배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비축률을 이게 조만간 바닥이 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둘 다 호르무즈 협을 개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합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 호르무즈 협이 개방이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 석유 쇼크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지 않을까, 더 빨리 완화가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북미 지역에 드디어 도달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캐나다에 드디어 수출을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 딜러들은 Can't wait to sell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빨리 팔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전기 자동차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연간 49,000여 대나 되는 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를 소매용으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일반적으로는 중국의 이 전기 자동차는 100%의 고율 관세를 이렇게 또 붙였는데 그런데 이거를 49,000대 쿼터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자동차들한테는 6.1%의 관세만 적용을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캐나다랑 미국이랑은 사이가 좋을 때는 중국에 대한 전기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100%씩 계속 붙였는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쿼터를 둬가지고 한 49,000여 대 정도는 이제 중국의 전기 자동차는 6.1%의 관세만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캐나다는 미국이랑 조금씩 더 멀어지고 있고 중국이랑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전체 이 캐나다 자동차 시장의 3%에서 5%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49,000대 정도가 한 3%, 5%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연간 한 190만 대 정도를 이렇게 또 판다고 해요. 새로운 자동차들을, 새 차들을. 그러면서 캐나다의 시장을,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파괴를 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그런 가드라인을 이렇게 또 두고 중국산 전기 자동차를 지금 수입을 이렇게 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에 있는 자동차 딜러, 브로커들은 야 이제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이제 엄청나게 잘 팔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BYD, 지리, 체리 이런 이제 전기 자동차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이렇게 또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전기 자동차들의 발전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빠르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 자동차에 언제 들어오냐고 문의가 쇄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 자동차들의 가격에 비해 가지고 성능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그런 소문이 이렇게 들고 있다 보니까 굳이 포드나 쉐보레레, GM, 지프 이런 거 이거 사는 돈으로 중국 자동차 사가지고 훨씬 더 싸면서 기능은 훨씬 더 좋은 이런 전기 자동차를 지금 사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유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전기 자동차 이 엄청나게 인기를 이렇게 또 끌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자동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캐나다에서 중국 자동차들을 이제 수입을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결과를 이렇게 내놓을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한테까지도 등을 이렇게 돌리고 있다 보니까 캐나다도 지금
중국이랑 이제 손을 이렇게 또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한테 더 좋은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네. 야, 이러다가 중국이 미국을 언젠가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타벅스에서 300여 명의 직원을 자르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스타벅스 미국 본사 직원 300여 명을 해고를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타벅스는 턴어라운드 전략으로 백투 스타벅스라는 그 전략으로 지금 사람들을 감원을 하고 구조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사무실 공간을 다시 재조정을 하고 있고, 업무의 복잡성을 지금 줄이고 있고, 비용 절감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가 좀 별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턴어라운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다시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바꾸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많이 지금 이렇게 또 자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스타벅스가 턴어라운드 전략을 얼마 전부터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분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내 동일 매장 매출이 7.1%가 증가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장 방문 횟수가 4.3%가 증가를 이렇게 또 하면서 2분기 연속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지금 고물가로 인해 가지고 지갑이 지금 얇아졌거든요. 미국인들이 지갑이 이렇게 또 얇아졌는데 이 소비자들을 다시 매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지금 성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스타벅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매장 내 좌석들을 재배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메뉴들을 혁신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현장 인력을 강화를 이렇게 또 하는 등 스타벅스 다음을 더 강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 회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이제 감원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살아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 회사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항상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계속 변화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